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 상대를 대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굳이 누가 나쁜 사람이 되고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어떻게 할까 매번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무심코 만나는 거고, 원래 내 성향과 성품대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이게 사람을 이렇게 품는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중간중간 떠올려 보는 게 나 자체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이제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상대를 대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체크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게 타인이라는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깔고 가야 되는 거죠. 한 발 딱 떨어져서 보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저러냐, 저 사람 되게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이제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이상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한 내가 원인이기가 쉽죠. 우리가 그걸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그 기업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이 굉장히 달라요. 너무 엄청난 정말 대리급이면서도 이건 과장, 부장급처럼의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속이 깊고 넓은 사람도 있고, 저 직장, 저 직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막 의아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강박적으로 전화를 계속하는 담당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강의 이제 요청을 하고 그걸 확정되는 게 보통 강의 그 날짜보다 한 달, 두 달, 많이는 석 달 전부터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한 3달 전에 예약이 된 그런 이제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거의 처음에 보름에 한 번, 그 다음에 날짜가 가까울수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리마인드 전화라는 거예요. 저는 왜 또 전화했지 이분이? 그랬는데 리마인드, 무슨 별일 없으시죠? 이러고 리마인드 전화를.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나중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피곤하겠다, 이분은. 근데 여기서의 반전. 이분은 무슨 완벽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반전이 뭐였냐면, 강의 당일날 갔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엉망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고 난리를 치던 분이 정작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지?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는 화도 안 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일을 하다 보면 참 별별 유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유형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게 타인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스스로에게. 만약에 시간을 안 지키거나 일정에 대해서 느슨하거나 사람 복장 터뜨리는, 일을 이렇게 성격 급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게 타인이라는 걸 알고, 그렇구나, 저분은 느긋하구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내 일정도 미리 계획하고 플랜 B도 세워놓고, 나한테 맞추라고 해도 맞추지 않을 테니까, 내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저 사람의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저 타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계획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게 타인이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였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신 마음은 당신 것, 내 마음은 내 것. 이걸 아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각자 자유란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내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주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 자유잖아요, 사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왜 꼭 좋아해야 돼요?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친한 사이라도 내 뒷담화 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막 거기다 대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과 생각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네 마음은 네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저 선배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열광하면서 정말 인정하고 좋아하던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잠깐 공백기가 있을 때 그 선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전 정말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막 도와줬어요. 근데 딱 그 일이 끝나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딱 무심하게 이렇게 딱 돌변하는 거예요. 이 선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또 퇴직해서도 뭔가 이제 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분의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효용 가치가 이제 딱 끝났다, 완료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얼굴을 싹 돌리는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늘 내가 효용 가치가 있어서 잘해준 거였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람이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 유난히 잘해주고, 그 효용 가치가 본인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얼굴을 싹 돌리는 저런 스타일도 있구나. 그것도 이제 제가 그분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일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비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걸 갖다 제가 왜 비난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친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도 배신당할 수가 있구나, 내 마음과 아주 달랐구나.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마음 같겠구나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선배 한 명이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준 거예요. 너무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않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아주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좀 성숙한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남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길 바라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맞으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자주 틀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은혜 갚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받았던 그런 분들한테 막 고맙다고 얘기하고 비싼 밥 사기, 막 이런 프로젝트. 근데 그러면 다들 이제 기뻐하고, 네가 정말 참 자리 잡고 잘 됐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지인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선배들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내가 비싼 밥을 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호의가 선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을 경우에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는 거, 내 호의가 부담스러울 수 충분히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지인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그러니까 A라는 지인을 도와주고 싶어서 B라는 또 다른 지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A라는 지인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B, 당신은 충분히 알아봐주고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좀 부탁 좀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B라는 지인이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미팅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팅에 와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정말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이 B라는 지인의
또다시 이제 제가 아는 그 C라는 또 지인이 있는데 그 C라는 지인의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C라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 그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거절하더니 그게 생일 파티였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열받고 삐질까요? 그 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이 원고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우선이 아닐 수도 있지. 나의 부탁이 저분한테 우선이 아닐 수도 있지. 이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별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 자신에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나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A라는 지인의 어떤 걸 도와주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그 사람은 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우선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내 호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꼭 맞은 건 아니다. 라는 어떤 전제를 두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약간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